경기 화성의 리튬 전지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에 나섭니다. 오늘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많은 분들이 너무나 놀랍고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실종자 한 명이 발견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데 어제는 불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또 날이 어두웠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구조견도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좀 어려움은 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거의 진압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화될 가능성이 또 상당 부분 높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조나 수색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은 상당 부분 이제 그런 위험성이 물론 재발화 위험이 아주 없진 않지만 어제보다는 이제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이제 적극적인 어떤 수색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재발화 가능성이 낮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리튬 전지 특성상 좀 화재에 취약한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1차 전지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로 사용되는 것이 이제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가 들어가는데 해당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산소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취약한 거죠. 특히 지금 이제 해당 이 완제품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조립된 상태에서 전해액을 넣게 되면 이 전액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완충 상태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이 상태에다가 어떤 외부의 열 충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임계점 이상으로 도달이 되면 결국 이제 폭발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1차 전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진압이라든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야적이 돼 있는 저장을 하고 있는 창고였지 않습니까? 네. 알려진 바에 의해서 35,000개 이상.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가 폭발이 되면 이게 이제 외부 열 충격으로 다른 이제 저장돼 있던 이런 전지들에서도 연쇄적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을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화재 현장 영상을 보면서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연기도 꽤 크게 발생을 했고 계속 폭발음이 들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네. 화성시에서는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리튬이 어떤 고온에 닿았을 때 네네. 유해가스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는 없습니까? 네, 많이 알려진 것처럼 이제 불화수소가 네. 결국은 이제 연소가 되는 과정에서 연소 부산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염기 형태가 되겠죠. 이 안에 이제 불화수소라든가 여러 가지 위에 가스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밀폐된 환경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령 이제 건물 안이라든가 이러면 이제 굉장히 치명적이지만 어쨌든 이제 대기 중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상당 부분 위험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주변 주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유해 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좀 안심을 해도 될 단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일단 오늘 합동 현장 감식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때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여러 가지 CCTV 정보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목격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최초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발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산업안전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어쨌든 폭발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예측하기 어렵고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근로자들이 원활하게 대피를 하지 못한 이 원인은 무엇인지 네.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집중적으로 합동 점검을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합동 감식이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어제 있었던 공장의 11개 동 중에 이제 3동이었습니다. 배터리 감수하고 또 포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는데 완제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불씨나 불에 노출되지 않아도 이렇게 불이 나거나
팔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뭐 1차 전지 완제품이 그러니까 불완전한 조건이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출하를 앞둔 포장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뭐 리튬 같은 경우에 위험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 화학 물질로 돼 있지만 이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소비자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폭발을 했다라는 부분은 다소 좀 이례적이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사실은. 네네. 네, 그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특별히 뭐라고 보면 될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제 제품이 돼서 아까 그 메커니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기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접점이 도달할 만큼의 열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해져야지만이 네. 어떤 그 폭발이 일어나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계속 정밀 어떤 그 감식을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좀 의문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내부적으로 이제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컨대 좀 부실하면 예. 이 분리막이 부실하게 되면 이제 결국 거기서 공정 과정에서 부실한 그렇죠. 면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 거기서 이제 단락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내부에서 쇼트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열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뭐 다양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이 화재 원인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도 많이 나오는데 내부 CCTV 확인 결과 흰 연기와 함께 시작된 불이 한 15초 만에 작업실 내부로 번졌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혹시 보셨다면 네네.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그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뭐 수분이라든가 산소라든가 그러니까 이 그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이 양극재가 굉장히 산화성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산화성이 강하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연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연소가 이제 결국은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화 과정이 굉장히 강한 물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내부적으로 해당 그 완제품에서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제 더 안타까움을 낳았던 것이 어제 희생된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파견돼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분들이어서 이 공장 내부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부족했을 것이고 또 이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장에서 뭐 그 계속 좀 밝혀질 상황이긴 한데요. 예. 1차적으로 이제 이런 화재라든가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사실 빨리 대피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분이 사망하는 지금 한 22명가량 예.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어떤 사상 최악의 피해는 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적어도 이제 대피 동선에 대한 사전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특히 이제 외국인 일용직 이런 근로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작업을 투입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정기적으로 혹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은 좀 여러 가지 어떤 뭐 목격자라든가 근로자분들 뭐 이런 그 진술을 통해서 추후에 좀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또 시설 안전 조치에 대한 조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불이 난 공장이 지난달 17일에 안전 점검을 받았을 때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그럼에도 이번에 좀 사고를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뭐 그 특이점이 발견 안 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정하지 않았던 시나리오였던 거죠. 그 완제품이라는 형태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네네네 그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제 공정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양호한 성적을 받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의외적으로 의외의 공간에서 발생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좀 큰 어떤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뭐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현재까지 뭐 소방 시설 예를 들어 소화기가 비치가 되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지금 뭐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소화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일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또 예. 근로자들이 1차적으로 또 소화기로 진압을 시도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런 1차 전지에서 해당 어떤 조건에서의 연소 폭발이라고 한다면 소화기로는 이제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제에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정하지 않았던 시나리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들을 어떻게 빨리 대피할 것인지에 대한 네. 앞서 말씀드린 일용직 근로자 교육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피난 동선이라든가 방화 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 그 현장에서 제대로 좀 동작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벌어진 이제 화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들이 건물의 구조, 내부 내장재 문제였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 그 발생한 건물이 콘크리트 철근 구조로 돼 있다고 했거든요. 네네. 내장재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철근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주요 예. 구제부 뭐 기둥이라든가 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내화 구조로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피해 현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형태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이런 그 내외장재들이 가연성 소재인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져서 예. 실제로 이제 연소 확대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한 곳에 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정을 네. 하려면 샌드위치 패널을 갖고는 한정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앞서 말씀드린 구획의 의미가 전혀 재구시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게 공장 안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도가 실제로 뭐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뭐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건축법이라든가 소방법의 룰을 받고 있지만 이 온사이트 즉 그 공장 안으로 기업 안으로 들어가면 네. 사실 이제 국토부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쪽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쪽에 오리엔트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근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히 이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책임이 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이 좀 마이너하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부분들이 그 다른 부분들보다는 부족하다. 굉장히 라는 부족한 지적이신 시점이라서 약간은 이제 법의 사각지대에 존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또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동안에 대비했던 것과는 좀 벗어난 완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게 뭐 지금 뭐 아주 굉장히 큰 케이스로 이제 그 작용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완제품에서 알 수 없는 원인에서 화재가 일어나는 부분들까지 얼마나 더 안전성을 강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사실은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인명피해를 줄이는 앞서 말씀드린 방화구획이라든가 피난 동선이라든가 근로자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빨리 시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아까 화재 안전 전반에 대한 하드웨어가 먼저 좀 정비가 돼야지 이 1차 전지에 대한 원인보다는 그 후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시기상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화재 사고 올해 초에 있었던 서천 특화시장 화재 사고도 기억이 나고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게 찾아올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네, 일반 그렇습니다. 시민분들이 어떤 걸 좀 숙지하고 대비를 하는 게 좀 좋다고 보십니까? 네, 그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어떤 위험에 우리가 살면서 노출하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1년 동안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모든 국민들이.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 굉장히 이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재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지금 해당 경우는 1차 전지지만 2차 전지인 전기차 배터리 화재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과학이 발달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런 그것이 사실 이제 같이 가지 못하고 언밸런스하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굉장히 이제 극심한 피해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지금 새롭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형태의 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계속해서 실종자 수색 작업은 또 진행 중이니까요.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이번 사고와 관련돼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